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NU 뉴스입니다. 여러분은 뜨거운 겨울을 보낸 적 있으신가요? 이번 겨울방학에 우리 대학에서 필리핀으로 해외 봉사를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그 뜨거웠던 현장, GBS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사실 비행기 안에서까지도 실감이 안 났는데 막상 필리핀 공항에 딱 내렸을 때 그 뜨거운 온도와 그리고 수많은 외국인들 그걸 봤을 때 진짜 내가 필리핀에 왔구나를 몸소 실감하게 되었고, 순수하고 장난기 많은 아이들이 평소에는 많이 심심하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또 저희가 갔을 때 심심해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193km 떨어진 비나루안으로 저희 노래봉사팀은 어린이 아이들의 동기를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캐릭터의 미니언즈를 준비해서 벽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한국어 팀에서는 아이들에게 기본 자음 모음을 알려주고, 저희 한국문화팀에서는 한국 전통놀이인 제기차기, 딱지치기, 윷놀이를 알려주고, 저희 태권도 팀은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통 무술인 태권도의 무도와 자세를 전파하기 위해 짧은 시간이지만 점권, 막기, 발차기 등 기본 동작과 품새를 준비하였고, 저희 레크레이션 팀은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재밌게 할 수 있는 놀이, 저희 접전 기술팀은 거리를 밝게 해주는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네, 저희가 한국 문화를 알려줄 수 있는 부채춤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부채춤이 끝나고 열띤 호응과 박수가 채워갔을 때 참전용사 분들 중 대표자분께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감동적이었고 울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오면은 하이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도 있구나, 나도 좀 순수해져야겠구나.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인데 그린조이라는 아이가 저를 많이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첫 수업 때예요. 저의 닉네임은 플로그, 개구리예요. 근데 제가 긴장한 나머지 너무 헷갈려서 플래그, 국기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저는 틀린지도 모르고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한 아이가 저보다 영어를 정말 더 잘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저 단어 잘못 배웠다, 플로그가 맞는 단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정말 많이 민망해서 얼굴이 밝아졌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저는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어서 좀 미안하네요. 예. 아이들 불평이 많았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한국 학생들보다 더 순수하고 더 재밌게 친구들끼리 잘 놀고, 도서관 보수공사를 하는데 한국과 달리 책 상태도 많이 좋지 않고 이제 도서관 벽도 다 갈라져 있어가지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만족하고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한국인들의 아이들에 비해서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속한 팀이 노력봉사팀이라 야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겨울이지만 무더운 날씨 속에서 작업을 하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현지인과 발음 문제 때문에 소통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어 수업을 했을 때 어설펐던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웃으며 수업에 잘 따라왔던 아이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난다면 또 보고 싶어요. 봉사는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위하다 보면 결국 그 어떤 타인을 위하는 자세에서 본인의 그 내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학생들이 여기서 사는 것을 보고
조그만 것에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겠다.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직장인이 됐을 때 내가 옛날에 대학생이었을 때 필리핀에 가서 이런 봉사활동을 했다는 게 아마 뜻깊은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가서 느끼고 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꼭 한 번쯤은 가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마라.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다.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식품 모양의 화장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존 화장품과는 색다른 매력으로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조은별 기자입니다. 색색의 마카롱과 달콤해 보이는 요거트, 그리고 비타민 음료까지. 맛있는 간식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모두 화장품입니다. 이처럼 식품 용기를 본떠 만든 화장품을 푸드매틱이라 부릅니다. 푸드매틱은 음식을 뜻하는 푸드와 화장품을 뜻하는 코스메틱의 합성어입니다. 푸드매틱 제품들은 용기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제 그 식품의 맛과 향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식품의 질감까지 따라한 화장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코과자 모양의 화장품입니다. 실제 제품과 비교했을 때 겉모습은 물론 냄새까지 똑같습니다. 최근 한 푸드매틱 제품은 10억 원의 누적 매출액을 기록했고 다른 모 제품은 총 45만 개가 팔리는 등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모양이 되게 귀엽고 또 제가 항상 자주 보는 거니까 좀 익숙해서 일단 구매를 해봤어요. 또 사용해보니까 제품도 괜찮고 냄새도 되게 좋고 해서 푸드매틱은 먹거리를 모방한 제품이라 따로 광고를 하지 않아도 홍보 효과가 큽니다. 또한 브랜드의 인지도도 높일 수 있어 화장품 업계들은 다양한 푸드매틱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요새 푸드매틱 관련 제품들이 다 친숙한 디자인을 짜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친숙한 디자인들이 소비자들한테는 좀 재미있는 요소로 다가가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보는 재미가 있는 푸드매틱, 화장품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지 기대해 봅니다. GNU 뉴스 조은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부터 금연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최근 담배의 규제는 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을 높이기 위한 금연 정책들,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장영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살짝 올라간 입꼬리에 생기 있는 피부, 건강한 얼굴의 여성입니다. 반대편으로 늙고 주름지고 거무죽죽한 얼굴의 여성. 이것은 비가격 금연 정책 중 하나인 담뱃값에 그려진 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입니다. 금연 정책은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으로 나뉩니다. 가격 정책은 담뱃값의 인상으로 금연을 유도하고 비가격 정책은 경고 그림 등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약 50%의 담뱃값 인상으로 가격 정책을 실시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담뱃값이 오른 재작년에 비해 지난해 연간 담배 판매량은 9.9% 늘어난 겁니다. 가격 정책이 무색해진 결과로 최근 비가격 정책이 강화됐습니다. 14년 만에 부활한 증언형 금연 광고는 경고 그림과 함께 효과를 기대 중입니다. 또한 PC방이 금연시설로 지정된 것에 이어 올 12월 당구장을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시설로 지정됩니다. 13.3%가 좀 감소율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 4.2% 전반적으로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요 근래에 경고 그림이 도입한 후에 굉장히 금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 거로 봐서 비가격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혐오스러운 그림을 가리기 위해 담배 케이스의 구매가 성황을 이루는 중입니다. 또한 금연시설에도 지정된 흡연구역이 있기 때문에
금연 정책의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 말합니다. 담뱃갑에 혐오스러운 사진을 이제 부착되어 있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 사진만으로는 이제 흡연율을 떨어뜨리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비가격 금연 정책, 효과적인 정책이 될지 그저 그런 잔소리가 될지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GNU 뉴스 장영규입니다. 다음은 GNU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국립경상대학교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사업을 유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지역사회와 연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는 20개 대학이 우선협상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정종화 교수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2월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글로벌공학봉사단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네팔 만탈리 지역 200가구, 주민 1,200여 명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공학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김중섭 교수는 지역 공동체의 인권 발전을 모색하는 인권의 지역화, 일상생활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를 펴냈습니다. 학우분들도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 메뉴판을 두고 오랫동안 고민하신 적 있을 텐데요. 결정장애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요즘 이 결정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합니다. GBS에서 알아봤습니다. 뭐 먹지? 짜장면 먹을까? 고기 먹고 싶은데. 치킨? 그건 어제 먹었는데. 피자? 싫어. 햄버거? 별로. 잘 모르겠다. 혹시 너도 예, 아니요, 대신 글쎄, 아무거나 라는 애매한 대답을 하니? 앞머리를 자를까 말까 며칠을 고민한 적이 있니? 혹은 주위 친구들에게 답답하다, 우유부단하다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니?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학식을 먹을지, 외식을 할지, 버스를 타고 갈지, 택시를 탈지 우리의 하루 자체가 선택의 순간순간이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의 대사는 오늘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결정장애를 빗대는 말로 바뀌었어. 햄릿 증후군이란 홍수처럼 밀려온 정보로 인해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현대인을 표현한 신조어야.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이 햄릿 증후군을 겪고 있는 까닭은 정보 포화 때문이야.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지. 선택지를 줄이면 선택하는데 더 짧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처리할 정보가 많은 경우엔 오작동이 나게 돼. 그 결과 태어난 큐레이터 서비스. 햄릿 증후군을 위해 최적의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야. 수집된 소비자의 정보로 원활한 소비를 돕는 거지. 상황에 맞는 패션을 보여주거나 맞춤 도서를 안내하기도 하며 그동안 들었던 장르를 분석해 신곡을 추천해주기도 해. 쇼핑몰 사이트에서 쉽게 만날 수 있어. 그 결과 우리는 추천, 베스트, 평타라는 단어에 어느 정도 신뢰를 가져. 이를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 요즘 잘 모르고 덤비다간 호갱이 되기 쉬우니까.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굳이 시간을 소비하거나 단순한 결정을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 결정을 할 때 갈등하는 이유는 결정 그 자체가 어려워서도 있겠지만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할까봐 걱정해서일 경우가 많아. 항상 옳은 선택을 할 순 없으니 후회하지 않도록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해. 앞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학우들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길 응원해. 흔히 졸업이라 하면 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겠죠. 입학의 설렘을 떠올리며 새로운 시작을 기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